네, 안녕하세요. 욜로 버전 4 논문 리뷰를 맡게 된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조윤식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고속 고정확도의 객지 탐지 모델이 가격 부담 없이 대중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성능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 누구나 GTX 1080이나 RTX 2080처럼 일반적인 GPU에서도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단 한 개의 GPU로도 학습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고성능 객지 탐지기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론적인 연산량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에서 빠르게 작동하고 병렬 연산에서 최적화된 구조를 설계하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연산량이 적어도 병렬화가 어려운 구조라면 속도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현실적인 하드웨어 환경에서 병목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객체 탐지 모델은 일반적으로 백본과 헤드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백본은 이미지에서 유의미한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GPU 환경에서는 VGG, 레지넷, 레지넥스트, 덴스넷 등이 자주 사용되고 CPU 환경에서는 스키즈넷, 모바일넷, 셔플넷처럼 경량화된 모델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헤드인데요. 헤드는 특징 맵을 바탕으로 객체의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를 예측합니다. 헤드는 크게 투 스테이지 방식과 원 스테이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먼저 투 스테이지 탐지기는 1단계에서 리전 프로포셜, 즉 후보 영역을 먼저 찾고 2단계에서 이 영역에 대한 클래스를 분류하고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Fast RCN은 All FCN 등이 있으며 앵커 프리 방식인 랩 포인트도 있습니다. 반면 원스테이지 탐지기는 이미지를 한 번에 보고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를 동시에 예측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욜로, SSD, 레티나넷 등이 있고 앵커 프리 방식으로는 센터넷, 코너넷, FCOS 등이 있습니다. 욜로 버전 4는 여기서 원스테이지 계열에 속하게 됩니다. 최근 극시 탐지기는 단순히 백본과 헤드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넷 구조를 삽입하여 다양한 해상도의 피처 맵을 효과적으로 통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하위 계층, 즉 CNN 초기층은 해상도가 높고 디테일 중심이며 상위 계층은 추상적이고 의미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넥은 이 두 정보를 바텀업과 탑다운 경로를 통해 결합하여 모든 해상도에서 의미와 디테일을 동시에 갖춘 피처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작은 객체부터 큰 객체까지 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넥 구조에는 FPN, PAN, BiFPN, NAS-FPN 등이 있습니다. 객체 탐지 모델은 주로 오프라인 학습 방식으로 훈련되기 때문에 추론 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학습 과정에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칭해 Bag of Freebies, 줄여서 BOF라고 부릅니다. BOF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픽셀 와이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입력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형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돕습니다. 두 번째는 오클루션 시뮬레이션으로 객체의 일부분만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 모델이 더 견고해지도록 합니다. 다음은 멀티 이미지 베이스 어그멘테이션은 여러 이미지를 조합해 더욱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클래스 임밸런스 핸들링입니다. 자주 등장하지 않는 클래스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로스 펑션을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라벨 리프레젠테이션 인핸스먼트도 사용하여 더 유용한 방식의 정답 라벨을 사용해 학습의 안정성을 더욱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로스 프루먼트입니다. 바운딩 박스를 MSE로 예측하면 좌표를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객체를 일관되게 감싸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IOL 기반 손실함 선수들은 바운딩 박스 전체를 하나로 보고 겹친 정도로 성능을 평가해 이를 보완하게 됩니다. 욜로 버전 4에서 실제로 적용된 BOF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오브 스페셜, 즉 추론 시 연상량은 조금 증가하지만 정확도를 크게 높여주는 구조적 기법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셉티브 필드 확대 기법입니다. 입력 이미지에서 더 넓은 영역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객체의 문맥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활용하면 커널 사이의 간격을 두어 해상도를 유지한 채 더 넓은 영역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객체가 큰 경우나 주변 정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유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중요한 특징을 강조하고 덜 중요한 정보는 억제함으로써 모델이 더욱더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다중 해상도 피처 인터그레이션도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 해상도의 티칭 맵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측면에서는 기존의 렐루 계열뿐만 아니라 스위스, BC 같은 함수들도 도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에서는 기존의 NMS 외에도 개선된 소프트 NMS, DIOU NMS 등이 적용되어 예측된 바운딩 박스 중 더 정교하고 일관된 결과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율로 버전 4에서 적용된 BOS 기법들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로 버전 4에서는 이론적인 계산량을 줄이는 것보다 실제 시스템에서 빠르게 작동하고 병렬 연산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춘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입력 해상도, 컨볼루셔널 레이어 수, 파라미터 수, 출력 채널 수 등을 고려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CSP 레진넥스트 50은 분류 성능이 더 뛰어난 반면 CSP 다크넷 53은 객체 탐지 성능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정확도 차이뿐만 아니라 분류에 적합한 구조가 탐지에는 반드시 최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CSP란 크로스 스테이지 파티션의 약자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체 입력 채널을 절반으로 나눈 뒤 하나는 그대로 바이패스 시키고 다른 절반만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후 마지막에 다시 두 경로를 컴캣해 출력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방식은 계산량을 줄이면서도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메모리 사용량을 최적화하며 중복된 직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객체 탐지에 적합한 백본 구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높은 해상도 입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작은 물질까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 많은 레이어 수를 가져야 넓은 리셉티브 필드를 확보할 수 있어 객체의 주변 문맥 정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더 많은 파라미터 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객체를 인식하려면 복잡한 표현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설적으로 리셉티브 필드가 넓고 파라미터가 많은 모델이 좋은 백본이라는 전제 아래 위의 이론적인 근거와 실험 결과에 따라 욜로 버전 4의 백본으로 CSP 다크넷 53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욜로 버전 4는 백본 외에도 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 모듈 및 넷 구조로 SPP와 PA 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SPP, 즉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 모듈은 리셉티브 필드를 넓히면서도 연산량은 거의 증가시키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맥스플링을 병렬로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스케일의 정보를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FP에는 탑다운 경로만 있었던 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PA넷은 바텀업 경로까지 추가하여 고해상도와 저해상도 정보를 양방향으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피처 맵에 대해 리진 프로포즈를 생성하고 ROI 얼라인을 여러 스케일로 수행하고 어댑티브 풀링을 통해 통합된 ROI 피처를 얻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정보를 딕테이션 헤드에서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를 최종적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PA넷은 FPN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백본은 CSP 구조를 기반으로 연산 효율성과 정확도를 모두 갖춘 CSP 다크넷 53, 추가 모듈로는 다양한 스케일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SPP가 적용되고 넥은 바텀업과 탑다운 경로를 결합한 PA넷, 헤드는 욜로 버전 3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욜로 버전 4에서 백본 학습 시 사용된 BOF 기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컷 믹스입니다. 두 이미지를 합성하고 라벨도 그 비율에 따라 섞는 방식으로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익은 욜로 버전 4에서 처음 도입된 중요한 증강 기법 중 하나입니다. 네 장이 서로 다른 이미지를 하나로 합쳐 학습에 사용하는데 이 방식은 다양한 배경과 문맥에서 객체가 등장하도록 훈련할 수 있게 하며 작은 배치 사이즈에서도 큰 배치처럼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클래스 라벨 스무딩을 통해 라벨을 부드럽게 처리하여 학습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CNN에서는 일정 크기의 블럭을 통째로 오프하는 드롭 블럭을 적용해 모델의 특정 위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 가적합을 방지하는 정교화 효과를 주게 됩니다. 다음은 백본에 적용된 BOS 기법들입니다.
먼저 욜로 버전 4의 핵심 구조였던 CSP는 이미 드린 바와 같이 계산량을 줄이면서도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구조입니다. 또한 MIWRC 즉 멀티 인풋 웨이트 레지듀얼 커넥션이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여러 입력을 받아 각각의 학습 가능한 가중치를 부여한 뒤 레지듀얼 연결 방식으로 출력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CSP뿐만 아니라 PANet 등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미시 활성함수도 백번에 도입되어 오른쪽 그림처럼 렐루보다 더 연속적이고 부드러운 형태로 정보 손실을 줄이고 학습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부분에서 적용된 BOF 기법들입니다. 먼저 CIOU 섬실함수는 단순히 겹치는 면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박스 중심 간 거리와 종횡비까지 함께 고려해 더 정밀한 박스 회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CMBN, 즉 크로스 미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롤러 버전 4는 단일 GPU에서 학습 가능한 모델을 지향하는데 이 경우 작은 배치로 인한 배치 정규화 불안정이 생기게 됩니다. CMBN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배치 내에 여러 미니 배치 통계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정규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셀프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기법도 도입됩니다. 네트워크가 먼저 입력 이미지에 스스로 공격을 가해 객체가 없는 것처럼 만들고 이후 그 이미지에서 다시 객체를 찾도록 학습시킴으로써 강경성을 높이게 됩니다. 위에도 드롭블럭, 그리드 민감도 제고, 여러 앵커 사용, 코사인 어닐링 학습용 스케줄링, 랜덤 트레이닝 쉐이프,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등이 함께 됩니다. 틱데이터에 적용된 BOS 기법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시 활성함수와 SPP 블럭 그리고 PAN 구조는 백번에서 설명드린 구조들이지만 빅데이터 부분에서도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은 샘 블럭입니다. 기존에는 스파셜 와이스 어텐션 방식으로 사용이 됐지만은 욜로 버전 4에서는 이를 개선해 포인트 와이즈 어텐션 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정밀한 특징 강조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DIOU NMS는 기존 NMS보다 더 정교한 후처리 방식입니다. 단순히 IOU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박스 중심간 거리까지 반영해 겹치는 박스 중에서도 의미상 다른 객체를 구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로 버전 4에서 기존 구조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펜 구조에서 기존에는 스크립트 커넥션을 단순히 더해서 연결했지만은 연로 버전 4에서는 이를 컨캐티네이션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보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더 잘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파트입니다. 먼저 클래시파이어 학습 단계에서 다양한 BOF 기법들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성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따라서 클래시파이어 학습에서는 컷 믹스, 모제익, 라벨 스무징 조합이 기본 BOF로 채택이 되었고 위치 활성 함수는 추가적인 BOS 요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딕테터 학습에서 BOF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기법보다 여러 BOF 기법들을 조합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특히 CIOU 로스 펑션을 사용했을 때 AP 성능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그리드 민감도 제고, 모제익, 라벨 스무딩, 옵티마이즈 앵컬 등은 항상 성능 상위권 조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 개선을 위한 BOS 기법입니다. 실험 결과 SPP, PAN의 샘 구조 조합이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탐지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백번을 선택해야 할지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CSP 레지넥스트 50은 분류 정확도는 높지만 탐지 정확도는 떨어졌습니다. 반면 CSP 다크넷 53은 분류와 탐지 모두에 적합하여 최종 백번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CSP 다크넷 53, BOF, 미시 조합이 탐지 성능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을 해냈습니다. 다음은 소형 GPU 환경을 고려하여 미니 배치 크기에 따른 성능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BOF와 BOS 기법을 적용하면 미니 배치 크기에 민감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실제로 배치 사이즈 4와 8에서 모두 유사한 AP 성능을 보여 고가의 GPU 없이도 고성능 탐지기 학습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욜로 버전 4는 정확도와 속도 모두에서 뛰어난 균형을 달성했습니다. 다른 최신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파레토 최적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더 빠르면서도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GPU 아키텍처에서 벤치마크를 수행하였고, 어떤 환경에서도 소타 대비 실시간 성능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욜로 버전 4는 이전 탐지기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소타 모델입니다. 8에서 16기가 VRAM의 일반적인 GPU에서도 학습과 사용이 가능하며 원스테이지 앵커 기반 탐지기의 개념이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도 클래시파이어와 디텍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요소들을 선별하여 통합함으로써 성능을 극대화하였다고 언급하며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제가 논문 리뷰를 하면서 참고했던 논문 및 사진 자료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욜로 버전 4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